자, 교재 103페이지고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구 편입니다. 용도 지구. 네. 자, 103페이지 펼쳐 두시고 앞을 봐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용도 지구 편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구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용도지구 편 수업의 중점은 여기에 둡니다. 용도지구의 분류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용도지구 분류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크게 분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제지구 지정의 의무화라든지 등등, 그리고 복합 용도지구가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용도지구가 무엇일까요? 개요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이거죠. 네.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용도 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관을 보호하거나 이런 거, 화재를 예방하거나 이런 용도 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그 용도 지역 외에 추가로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것, 이것을 용도 지구라고 합니다. 용도 지구.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여 그 용도 지역의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 재해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경관을 보호하고 개발을 진흥시키고 이와 같은 용도 지역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용도 지역에 이렇게 추가로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살짝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용도 지구에 대한 개요 설명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개요 설명을 줄였죠. 교재 볼까요? 103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의의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필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지금도 미축었습니다.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이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줄 것이죠.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여기까지 줄 거면 되죠.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하여서 그 용도지구로 달성할 수 없는 경관 보호, 안전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시공관리구로 결정된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 분류. 일단 용도지구 분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도지구 분류 핵심은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대부분 출제를 하게 되죠. 용도지구 분류 크게 두 가지. 저를 봐주실까요?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일단 목차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 내용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정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법정 용도지구가 있죠. 네. 자, 법정 용도지구에서 법은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법, 이 법이죠. 국토계획법입니다. 이 법과 그 시행령,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를 법정 용도지구로 합니다.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지구를 법정 용도지구로 하고요. 잠시 뒤에 법정 용도지구 배워볼까요?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를 보죠. 또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전국의 시도지사들 그리고 대도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이제 전국의 시도지사들 할 때 시도지사에는 서울특별시장 포함되는 거 맞죠? 경기도지사도 포함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서울시장은 서울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서울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장들은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정 용도지구 외에 그러니까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서울시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서울에만 있는 용도지구의 신설을 별도 서울시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법정 용도지구와 시도별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가 있다. 일단 이렇게 분류하시고요. 법정 용도지구부터 공부합니다. 법정 용도지구. 법정 용도지구 법은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도지구 9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죠. 103페이지를. 103페이지 법정 용도지구 3번의 용도지구 분류 법정 용도지구 찾으셨나요? 1번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가 박산의 기역부터 저 밑에 치역까지 있는데 치역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니까 위에 지역 복합용도지구까지 경관지구부터 복합용도지구까지 묶어줍니다. 경관지구부터 복합용도지구까지 묶어주면은 이게 뭐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만든 용도지구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몇 개의 용도지구를 만들었죠? 9개. 그 9개를 외웁니다. 지금 외울 거죠? 이렇게 옵니다. 옆에 적어도 괜찮아요. 앞쪽에다가 처음 들으시면 적어도 괜찮아요. 자, 용도지구 9개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옵니다. 화재를 경고하는 화재 경고.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죠? 네, 특별보도가 있었다. 화재 경고 특보.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전국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개복취. 전국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개복치. 9개를 다 외웠구나.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개복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별로 좋아하지도 않네요. 나름 재밌게 만들어 왔는데. 제일 위에가 뭐죠? 방화지구. 두 번째가 뭐죠? 방제지구. 방제지구. 경은 뭐죠? 경관지구. 그다음 고도지구. 이거? 이야,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연습 좀 하십시오.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너무 잘하셨어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보통 여기까지 잘 나가다 여기 오면 딱 걸리거든요. 이렇게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보호지구, 그리고 개발진흥, 그렇죠? 개발진흥지구. 이건 뭘까요?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용도까지 외워야 됩니다.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저도 뭐죠? 기락지구. 여기는 취락지구. 그렇게 되죠? 동생이 취락이가 아니에요.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개복취. 그렇게 돼요. 일단 9개를 외우시죠. 그럼 이 9개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개를 법률로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5개가 세분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5개가 있습니다. 교재를 넘깁니다. 104페이지 보세요. 104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용도지구의 세분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다음 용도지구는 세분이 됩니다. 1번에 같이 봅니다. 수정 좀 해야 됩니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수변이라고 되어 있죠. 수변 경관지구로 무엇으로 바꿔야 되죠? 시가지. 자, 처음 들으신 분은 바꿔줍니다.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시가지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수변을 시가지로 바꿔줍니다. 수변 죄송해요.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기역번의 경관지구는 세분되죠. 기역번의 경관지구 경동그라미. 두 번째가 뭐죠? 니은번의 방제지구 방동그라미 계속 내려갑니다. 경방보취계 5개죠. 경방보취계.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거 5개. 경방보취계. 여기 보세요.
경관지구, 방제지구, 경방, 보호지구, 취락지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개, 5개. 9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시분 지정된 것은 몇 개죠? 5개. 이것도 출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잠깐 얘기 한번 볼까요?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세분 지정될 수 있다. 오 묻겠습니까? 오. 그때 세분되는 5개를 어떻게 온다고? 경방보치개. 이 9개는 법률로 만들었고 그 중에서 경방보치개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데 진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종류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 진짜 외워야 돼. 그래서 방제지구 봅니다.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 그리고 시가지 방제지구로 세분이 됩니다.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세분 지정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 3개. 경관지구는 자 같이 외워요.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그리고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됩니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경관지구 3개.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같이 외워 같이. 아니 혼자 외우시지 말고 시간 없어. 지금 외워야 돼. 보호지구는 3개가 있습니다. 보호지구 준비됐습니까? 네.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준비됐습니까? 개발진흥지구 제일 밑에 있을 겁니다. 개발진흥지구 준비합니다. 네, 동그라미 하시는 게 좋겠죠? 주거 개발진흥지구가 있고요. 산업유통,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됩니다. 특정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취락지구는 2개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죠? 네, 자연 취락지구, 그리고 집단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연습하고 한 2분에게 네, 이렇게 쉬워서 한번 물어볼게요. 같이 외워보게. 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 중에서 한 2분 정도 이를 쓰셔야 될 겁니다. 네. 좀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시작합니다. 방제지구죠. 자연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경관지구입니다.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보호지구입니다.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입니다.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오시고 이것도 시험을 이렇게 내요. 잠깐만요. 오지선생 문제를 깔 때 이렇게 만듭니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로 3분 지정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5. 예를 들면 지문이 그렇게 갈래요. 그러니까 이걸 책도 보고 달달 안 외워도 몇 번 연습하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또 문제 나옵니다. 고도지구는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로 3분 지정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고도지구는 3분 되지? 이게 작년까지 3분 됐거든. 작년에 법 개정으로 최고 고도지구하고 최저 고도지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나오잖아. 그렇게. 고도지구는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로 3분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지문이. 3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대통령령으로 3분 되어서 몇 개 뿐이죠? 5개. 어떻게 외웠죠? 경방보치개. 그리고 경방보치개 할 때 방을 조심해야 돼. 방화입니까? 방제입니까? 방제잖아. 그럼 그 방제 자리에 방화를 넣어서도 여러분 속이죠.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경관지구, 방화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는 대통령령으로 3분 지정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 방제입니까? 방화입니까? 방제. 방화지구는 3분 되지 않잖아. 경방보치개 도시는 좀 불안하다니까. 또 방할 때 방방해버릴까봐. 방방이 아니고 방화할까봐. 방제라고 3분 되는 것은. 알겠죠? 방화지구는 3분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7개, 9개가 뭐죠? 법률로 만들었고 그 중에서 5개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세분된 거라고. 이렇게 국토교획법과 그 시행령으로 규정한 용도지구. 이것을 무엇으로 부르죠? 법정 용도지구.
법령이죠. 법령. 법률할 때 법, 시행령할 때 령해서 법령상 용도지구로 해도 맞는 거라고. 자, 이렇게 용도지구는 9개가 있는데,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봐요. 이것은 이제 목적을 꼭 외워야 될 것, 비교해야 될 것,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설명이 꼭 필요한 것을 찍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찍어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조심하시라고 해서 개발지능지구를 좀 보셔야 돼요. 여기 집중하셔야 되는데, 개발지능지구에서, 자, 주거개발지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이에요.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는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근데 복합은 모르잖아요. 복합이 무엇인지 정확히 들어요. 딱 집중. 여기 나열된 거 주거기능, 산업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목적으로 합니다. 복합개발지능지구에 대해 다시 할게요. 여기 나열된 도시기능, 주거기능, 산업기능, 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 중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복합개발지능지구. 여러분 교재 봅니다. 104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D, 104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D, 복합개발지능지구 찾으셨습니까? 별표하셔야 돼요. 줄 것이죠.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중에서 몇 개? 2 이상 동그라미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까지 줄 거면 되죠. 개발,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복합개발지능지구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정 개발지능지구 설명할 게 설명 듣고 교재를 같이 봐요. 고개를 들어야 되죠. 집중해 주세요. 자, 특정은 뭐냐면은 특별히 정한다 이 말이거든. 그럼 잠깐만. 주거기능, 산업, 유통기능, 관광휴양기능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을 포함한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열된 도시기능 외에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목적을 지정하면 특정 개발지능지구가 되는 거야.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복합개발지능지구하고 특정개발지능지구 구별을 잘 못해요. 시험 내면은. 보겠습니다. 특정개발지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을 포함한입니까? 그 외입니까? 그 외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뭐죠? 특정개발지능지구. 이 부분을 이렇게 시험 낸단 말이야. 가만히 보고 대답해요. 특정개발지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을 포함한 특별히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옮겼습니까? X. 나열된 기능을 포함합니까? 나열된 도시기능이 왜입니까? 왜의 특별히 정하는 도시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에서 두 가지는 묶어야 되죠. 제일 밑에 복합개발지능지구 D하고 E 특정개발지능지구 묶어서 비교암기. 이런 건 찍어드리는 것은 꼭 비교해서 구별하고 시험장에 가야 돼요. 다음에 올라갑니다. 취락지구 보세요. 리얼번에 취락지구 별표하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자연취락지구 줄 것이죠. 자연취락지구 아까 우리 잠깐 나왔었죠. 녹관, 농자 딱 줄 거야 되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줄 거죠. 취락을 정비까지. 그러면은 법적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구 몇 개뿐이죠? 4개. 녹관, 농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험 나온다니까.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정만 지정이 가능하죠? 준주거지역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잖아. 주거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시험이 그렇게 나오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거의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개념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들어가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허용될 수 있다. 옮겼습니까? X잖아.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에서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의 이름이 뭐죠? 자연취락지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의 이름이 뭐죠? 자연취락지구. 그래서 법적으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녹관, 농자. 분명히 외우셔야 돼요. 다음 내려오시고 집단취락지구. 이 단독으로 출제됐었잖아.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목적 줄 것죠? 개발 제한구역 안에 취락정비. 개발 제한구역은 그린벨트죠. 다음 주에 배워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지구 이름이 뭐죠? 집단 취락지구. 이렇게 시험 나왔죠. 4년 전에. 다음 중 집단 취락지구의 지정. 집단 취락지구의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답은 뭐죠? 개발 제한구역이 답이었다니. 이게 단독 출제였어. 그 다음에
T극본 봅니다. T극본에 보호지구, 보호지구에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를 발표합니다. 이거 무지 어렵거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지정 목적 밑줄 것이십시오. 읽으면 정확히 줄 거야 됩니다.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줄 거고 계시죠? 밑줄 끄고 계시죠?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입니까? 시설입니까? 시설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보호,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하면은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가 돼요. 그럼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예를 들면은 무엇이 있을까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은 석굴암, 포석정 등이죠. 석굴암이라든지 포석정 전부 어디에 있죠? 경주, 토암산의 석굴암, 그리고 포석정. 수학여행 때 한두 번 다녀보셨죠? 네. 저는 그때 석굴암은 안 올라간 거 있지. 선생님이 그냥 뭐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고 했거든. 나머지는 밑에서 이제 이렇게 자유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유가 좋다고 안 갔어. 지금도 못 간 거 있죠. 네. 참. 자유시간에 뭐 했겠어. 뭐 담배 피고 막 그랬겠지. 진짜. 아유. 그래서 석굴암이나 포석정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이 아니고 시설이고 지역으로 볼 수 있죠. 네, 이런 지역을 보호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하면은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가 돼요. 이거하고 이제 이름이 혼동하는 게 있어. 기억번 올라갑니다. 기억번에 특화 경관지구 찾으셨습니까? C번에 특화 경관지구 별표. 작년에 신설됐거든요. 저 뒤에 제가 읽으면 정확하게 비추고 계십시오.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건축물 동그라미,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여러분,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예를 들면 적으십시오. 종묘, 경복궁, 그만 지어도 되겠죠? 종묘라든지 뭐 경복궁은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가장 크죠. 네,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입니다.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줄 거예요. 저 뒤에 경관을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건너뛰고 경관을 줄 것입니까? 경관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보호 동그라미, 유지 동그라미, 형성 동그라미.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형성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특화 경관지구. 그럼 종묘는 우리 한두 번은 오감에서 다 다녀보셨잖아요, 그렇죠? 가보면은 뭐 조선시대 역대 왕들 그 신위를 모시는 건물이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이고 주변의 경관이 뭐 공원처럼 잘 보존되고 있죠. 네, 이런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형성할 목적으로 만들면 뭐죠? 특화 경관지구가 되는 거죠.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하고 매우 목적이 다릅니까? 유사합니까? 유사. 이거 목적을 바꿔서 연결한다니까 되게 틀려요. 그래서 묶어서 C번 특화 경관지구하고 그리고 보호지구 A번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를 묶어서 나란히 묶어서 앞에다가 비교해서 암기할 것. 그리고 방제지구 별표하십시오. 방제지구 별표. 지금 막 체크하면서 다 체크하고 있어. 막 그런 생각도 들죠. 이런 된장 찍어준다고 해놓고 다 찍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셨죠? 방제지구 별표하시고 시가지 방제지구예요. 자, 읽어드립니다.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세 글자를 바꾸면 뭐죠? 시가지라고 표현한 거죠. 시가지 안에서 다음 줄 것이어야 됩니다. 시설 개선 등 동그라미 합니다. 시설 개선 등을 줄 것죠. 통하여 재해를 예방.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면 무엇이죠? 시가지 방제지구. 저 좀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부산 해운대예요. 바다 해운대고 해운대 마린시티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이제 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70층 넘어요. 층수가
70층 넘는다고. 79층, 8층 뭐 이렇게 뽑아진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 값, 강남 아파트 값 못지 않습니다. 이거 20억 넘는 거 많아요. 보통 한 20억 정도 보면 됩니다. 네, 20억 정도. 그리고 20억 내외. 그렇게 보면 되죠. 강남 아파트 못지 않거든요. 네, 고급 아파트인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단지가 침수가 살짝 침수된 게 한 세 번 정도, 제가 알기로 한 3번 정도 기억납니다. 방파제가 있죠. 당연히 있죠. 방파제가 있는데 이걸 방파제 높이는 걸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여기 20억 주고 아파트 산 이유가 있죠. 바다 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방파제가 높게 되면은 1층, 2층, 3층은 뷰를 가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래서 방파제를 시에서 마음대로 높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동안 태풍에 3번 정도 살짝 침수된 거예요. 그러면은 주민들과 원만하게 잘 합의해서 방파제를 높이고 여기다가 배수 펌프장 혹시 넘치더라도 배수 펌프장을 건설해서 바닷물을 빨리 퍼내야 되겠죠. 이거는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배수 펌프장을 건설하고 방파제를 높인 것은 건축을 제한한 겁니까? 시설 개선입니까? 시설 개선. 이렇게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에서 배수 펌프장과 방파제 건설과 어떤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 이런 현장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외우면 얼마나 힘들겠어. 쉽게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자연방제지구입니다.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는 출구죠.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등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이 핵심입니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건축 제한 등. 그럼 거기서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지역을 무엇을 표현한 겁니까? 시가지입니까? 자연입니까? 자연. 이렇게 해안, 급경사지, 하천변에 건축을 못하게 제한해서 장기적으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자연 방제지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둘은 잘 비교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시설 개설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엇이죠? 자연 방제지구. 그러면은 진짜 얼추 출제 가능한 것은 다 찍어드리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비교해서 특징이 있는 것은 비교하시고 또 확실하게 외워야 될 것은 확실하게 외워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분류 다 했죠? 네. 법정 용도지구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뭐죠?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장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죠? 신설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자꾸 호흡을 맞춥니다. 전국의 시도지사, 여기 포함되어 있죠? 대도시 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정 용도지구,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용도지구 외에 시도별로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용도지구를 신설했을 때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입니다. 이름,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과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과 그 용도지구에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것인지는 시도, 대도시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신설 기준을 읽어두시면 돼요. 방금 이 내용이 교재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죠. 네. 105페이지 맨 위에 용도지구의 신설 찾으셨습니까? 네. 28회. 네. 재작년에 출제됐었죠. 발표하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줄 것이고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그대 또 줄 거죠.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이게 뭐죠? 신설 요건이 되죠. 신설 요건.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신설 기준입니다.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박산의 신설 기준이 몇 개 있죠? 3개. 기역, 니은, 디귿 묶어서 앞에다가 신설 기준 적으시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설 기준에 따라서 두 번째 줄 제일 위에 시도, 대도시 조례로 동그라미입니다. 시도, 대도시의 조례로 자, 줄 것입시오. 신설 용도지의 명칭.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이죠. 신설 용도지의 명칭과 지정 목적과 계속 줄 것죠.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 및 제한까지.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 신설 용도지의 명칭, 지정 목적,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양괄호 1번의 동그라미 1번 용도지구, 거기서 양괄호 1번의 동그라미 1번 용도지구 줄 거예요. 양괄호 1번의 동그라미 1번 용도지구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뭐죠? 법정 용도지구죠. 이걸 적으면 되죠. 법정 용도지구입니다. 법정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이 법률로 정한 용도지구, 이 법정 용도지구 외의 동그라미, 법정 용도지구 외의 계속 줄 거죠. 새로운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간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설명 다 드렸고요. 신설 규칙이 몇 개 있죠? 3개. 디귿번을 꼭 준비하셔야 돼요. 중요해. 디귿번 신설 기준 줄 거죠.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하는 내용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다. 해당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 저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립니다.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세요. 이해되면 참 재미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죠. 네, 서울시. 공부가 왜 답답하고 힘들까요? 이해를 못하면 책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혼자 못 외우는 거야. 혼자 책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여러 번 반복하고 이해되면 교재를 참 편하게 볼 수 있어요. 편하게. 빨리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교재를 빨리 편하게 보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네. 서울시고요. 이만큼 잘 보세요. 이만큼이 용도지기 서울시 녹지지기입니다. 여기 용도지기 뭐라고요? 녹지지기입니다. 녹지지기고 그 위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린벨트 다음 주에 배우겠구나. 개발제한구역을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러면은 빗금진 부분의 용도지구는 녹지지구, 서울시 녹지지기고 용도구역은 뭐죠?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때 이렇게 배웠잖아. 우리 서울시장은 서울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정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 신설을 서울시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해서 고시할 수 있죠. 그때 신설 용도지구의 이름, 명칭, 지정 목적, 그리고 이 신설 용도지구 안에서 어떤 건축을 제한할 것인지는 서울시 조례를 정한다 이 말이야. 그때 이렇게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 그 신설되는 용도지구가 이 신설 용도지구와 해당 용도지역이 뭐죠? 녹지지역이잖아. 용도구역이 뭐죠?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이잖아. 서울시 녹지지역과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으면 서울시장은 지역개발 명부를 내세워서 서울시 녹지지역과 서울시 그린벨트, 서울시 발전을 저해하는 녹지지역과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곳곳이 신설해버린다면 이렇게 선심행정을 펼쳐버리면 우선의 선거 때 표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서울시 주변의 녹지하고 그린벨트는 금방 개발 훼손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정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를 신설하되 그 신설 용도지구가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같은 용도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선심행정을 펼치기 위한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귿번은 해석하니까 시민들에게 선심행정을 위한 용도지구 신설을 허용합니까? 금지합니까? 금지한다는 거죠. 선심행정용 용도지구 신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참 기준을 잘 만들었죠.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외울 수도 없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해될 때까지는 많이 좀 반복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 11월 달에 오신 분은 11월, 12월은 진짜 무슨 말인지 처음에 2달을 잘 못 알아들어요. 맞죠? 근데 벌써 3번째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공법이 재밌어지고 많이 들려요 이제. 그리고 1, 2월 달에 오신 분은 1, 2월은 그 2달 동안 얼마나 힘들다고 계속 책장에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단어들이 용어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2달 동안 스트레스 엄청 받게 돼요. 근데 그 2달을 잘 참고 견디시면은 지금도 이제 들리기 시작하잖아 이렇게.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공포는 공포가 아니라는 거. 반복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2달을 참고 잘 견뎌보는 것. 그죠? 그리고 2번을 들어보는 것. 3번째 들어보는 것. 들을 때마다 알게 되는 폭, 깊이하고 알게 되는 폭이 자꾸 넓어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학습은 완성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반복하고 따라오신 분은 절반의 성공을 보면 돼요. 아싸. 용도지구 신설이었습니다. 다음 내려오시고요. 방제지구 지정입니다. 방제지구의 지정. 방제지구의 지정에 별표를 하시고, 별표가 자꾸 늘어나죠? 자꾸 범위가 넓혀져요.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재차 판사를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교재를 일단 읽어드릴게요.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일단 줄 것이십시오. 손 떼고.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잘 들어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은 박산에 몇 개? 2개. 동그라미 1번 들어와요. 2번 들어와요. 박산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지정 대상이 됩니다. 지정 대상이라고 적어야 돼요. 방제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제가 읽으면 밑줄 끄면 좋죠. 2번째 줄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밑줄 끄면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해요. 줄 것이고 2번째 줄에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2번 내려옵니다. 줄 것죠. 동일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줄 거면 되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 2번째 줄을 봅니다. 자, 다음에 해당한 지역,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해당한 지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해당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도 줄 것죠. 방제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래서 방제지구 지정은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에요. 이 경우 동그라미, 이게 작년에 시험 작년에 나왔구나. 이 경우 동그라미, 재작년에 나왔구나. 동그라미 하시죠. 이 경우가 뭐죠? 방제지구 지정을 결정고시하는 경우죠. 방제지구 지정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계속 줄 거죠. 그 도시군관리구역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저감대책 동그라미, 이게 시험 나온 거죠. 재해저감대책을 포함시켜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 입법 취지하고 배경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드리면 훨씬 가까워지게 느끼게 될 겁니다. 앞에 봐주실까요? 우리 5년 됐죠. 벌써 한 5년 전인가 세월호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이후로 떠난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안전. 맞죠? 그래서 사회적 안전이라는 화두가 등장이 된 거죠. 안전이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렇게 갑자기 입법을 한 거죠.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잘 들어라. 앞으로 당신들이 관할하는 관할구역 안에 말이야,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연안침식관리구역, 이거 이야기 좀 해야 돼요. 우리 동해안에 연안침식이 심각해요. 얼마나 그 모래톱과 해안가가 이제 파도에 부서져서 깎여 나가느냐 하면은, 그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에서 연안침식관리에 1년에 예산이 4, 5조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조 원을 넣고 있다니까. 연안침식관리에 지금. 그만큼 연안침식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심각하대. 그러면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그만큼 그 해안가가 무너지거나 해일이나 쓰나미를 당할 재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재해가 10년 이내에 몇 회 이상 발생했다고요?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이 있으면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돼서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동일재해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해서 같은 재해가 반복되는 지역이 있으면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장들은 들으라.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관할구역에 대해서 여기다가 뭘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방제지구,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방제지구 지정을 의무적으로 말하는 거죠. 결정고시를 하고, 그 방제지구 지정을 결정한 그 도시군관리구역 내용에 의무적으로 뭘 포함시켜야 됩니까?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시켜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라 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입법 취지가 이겁니다. 연안관리법상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됐거나 동일재해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장들로 하여금 방제지구 지정을 의무화했고 그 방제지구 지정을 결정고시한 도시공관리계획에 의무적으로 재해 재감 대책을 포함시켜서 이런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지사, 대도시장들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입법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방제지구 딱 보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임의지정입니까? 의무지정입니까? 의무지정. 방제지구 지정이 의무화된 게 특징이어서 그 제목에 방제지구 지정 뒤에다가 의무규정이라고 크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시험 나온다니까. 얼마나 싱겁게 나온다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을 결정고시 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결정고시 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 그러니까 알고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방제지구 나오면은 의무 규정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제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에 의무주를 포함시켜 드릴 게 뭐죠? 재해 저감 대책. 이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문제에 반영된 거예요. 출제가 그렇게 됐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복합용도지구 신설됐어요. 복합용도지구 발표하시고 별은 자꾸 늘고 자, 복합용도지구 발표하시고 작년에 신설됐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신설 적어두시고 자, 잠깐 볼까요? 저 좀 보세요. 일단은 아까 그 우리 복합개발지능지구라고 있었죠? 복합개발지능지구가 있었잖아. 그러면 복합개발지능지구하고 복합용도지구도 목적은 여러분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합용도지구가 무엇인지 나오면 여러분 딱 당하거든요. 여러분 103페이지 오세요. 103페이지 오세요. 103페이지 오른쪽 박스 제일 밑에 지읒 복합용도지구 찾으셨습니까? 발표하세요. 앞에도 적으십시오. 신설이라고. 신설. 적고 읽어드립니다. 아직 출구시면 안 되죠. 토지의 이용 상황과 개발 수요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금도 출거죠.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세의 입지를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 동그라미.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다 강화라고 시면 된다니까. 완화 밑에 동그라미에서 아니야 강화 적어두죠. 이렇게 챙겨드리면 놓치시면 안 돼. 특정 시설의 입지 규제를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 아니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해 줘야 됩니까? 완화. 앞에만 보셔도 완화라는 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네.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대의 입지 완화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죠? 복합용도지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그동안에 작년에 있던 거 그 미관지구도 있고 뭐 작년에 보존지구도 있고 있었어. 없애버렸어 이걸. 그렇게 해서 대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를 없애버리고 하나를 만들어서 그 하나가 여러 개의 용도지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뭐죠? 복합용도지구. 그래서 하나의 용도지구로서 없어진 여러 개의 용도지구의 역할을 대신하게 돼서 복합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 개의 용도지구의 역할을 하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신설됐는데 작년에 시험에 낼 수가 없었어. 이유가 뭐냐면 시행령이 늦게 나온 거야. 시행령이 늦게 나와가지고 대통령령이 늦게 나와서 시험 낼 거리가 없었다고. 작년 연말에 작년에 하반기에 시행령이 다 나왔다고. 그럼 사실상 복합용도지구는 신설 이후에 이번 시험에 처음으로 데뷔를 하게 돼. 출제 가능성이 있죠. 나오면 너무 좋아. 간단해서.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구는 3개뿐입니다. 외우셔야 되죠.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지정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법상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구 몇 개 있죠? 3개. 105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105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안에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105페이지 오셨습니까?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첫 글자 동그라미에서 11개.
11개 딱 기억하고 넘어가면은 복합 용도지구의 지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복합 용도지구의 지정 기준.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이 시행령이 작년에 안 나와서 하반기에 나오면서 출제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지정 기준 기역, 니은, 디귿을 완벽하게 암기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106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서 지정 기준이고 암기라고 적어둡니다. 기억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줄겠죠? 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줄 거예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 줄 거죠.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 완화. 건축 제한만 완화. 건축 제한만 완화 동그라미 하십시오. 건축 제한만 완화가 적합한 경우에 하나에 지정합니다. 그러면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면은 그 용도지역의 다른 건폐율 용적률들을 완화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합니까? 건축 제한만 완화합니까? 건축 제한만 완화가 적합할 때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건축 제한만 완화한다는 것은 그 완화 대상에 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완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 제한만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아니야 건폐율 용적률 적어 드릴게요. 문제는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아주 어려워진다고. 여러분 복합 용도지구의 지정으로 개발 입지 규제를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하기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전부 완화합니까? 건축 제한만 완화합니까? 건축 제한만. 건폐율 용적률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그걸 넣어서 시험 낸다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읽으면 동그라미 하십시오. 교차지, 결절지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두 번째 줄 끝에 가로변 등 동그라미 하죠. 그래서 교차지, 결절지, 가로변 등 다음 줄 거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많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디귿번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줄 거죠.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에서 3분의 1 이하로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할 것. 잠깐만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계획관리지역은 조금 전에 계획관리지역은 복합 용도지구 지정이 가능했죠? 그럼 잠깐만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계획관리지역 전체 대부분을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해 버렸어. 그럼 남은 땅이 적으니까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지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시키게 되잖아. 그게 돼요, 안 돼요? 본래 용도지역의 목적을 저해하게 되잖아.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복합 용도지역 지정을 허용하되 이 본래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치지 않도록 전체 용도지역 면적 가운데서 복합 용도지역 지정 면적은 얼마 이하로 한정된다는 겁니까? 3분의 1 이내 이하로 이하의 범위에서만 한정 지정하라는 거야. 지정이 허용된 용도지역의 목적을 해하지 않도록 전체 용도지역 면적 가운데서 복합 용도지역 지정 면적은 3분의 1을 초과합니까? 이하 범위입니까? 3분의 1 범위,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할 것. 이해가 되죠? 본래 용도지역의 목적을 해하지 않도록 전체 용도지역 면적 가운데서 3분의 1 이하로 지정할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106페이지 4번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다음 주에 복습 겸해서 잠깐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 용도구역표를 진도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죠?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